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이어져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만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아까 28조가 큰 돈이라고 했지만 남쪽의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000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한, 그래서 대엄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궤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위협입니다. 위협일 뿐인 것입니까? 단순하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 우리를 향해서 방사포, 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일 뿐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금강산을 200만 명이 다녀오고 개성공단의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요. 북한이 선의로 안 쏠 거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건 일단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좋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나 유인기나 인공위성이나 보내어서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북한에 그러면 무기로 정찰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앞으로도 정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이것을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하기. 의도는 후보자 생각인 거고요. 외환적 수사단에서 밝혀질 겁니다.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북한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전혀 관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습니다. 고고도 정찰은 고고도 적어도는 안 되는 정찰 겁니까? 비행도 있습니다. 휴민트도 있고. 그럼 북한의 동향을 탐지 않고 북한이 선의만 믿고 있자 이런 말씀이신구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평화가 선언만으로 대화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일부러 도발을 자극해서. 아니 제가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평화가 대화와 선언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햇볕 정책은 강력한 국력을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회피하시잖아요. 평화가 선언과 대화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묻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대화와 지혜로운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북핵이 이미 벌써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고 그것이 북한의 핵 독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 대화와 선언과 외교만으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6번의 핵실험 가운데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핵무력의 고도화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돼야 합니다. 반성부터 선행돼야 그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민주정부 때 북의 핵 위협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업적은 북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수를 윤석열 정부 때 한 겁니다.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하면 총을 쏘지 않는다고 확신하라는 뜻입니까? 총을 쏘라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하시고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잖아요. 북한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대포를 쏘지 않을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적이 믿으라고 하는 없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아니, 말한 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쏠 한다고 필요가 말씀드려요. 있고 없고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죠. 후보자가 판단합니까? 우리 김정은이 국민이 판단합니다. 참 그렇게 이 평화가 왔다고 말로 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니까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전작권 환수 자료 한번 보여보시죠. 이게 전작권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2021년인데요.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시죠.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도 포괄적 협상 카드로 놓고 있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자료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국회 국방위원장 재직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안규백 후보자.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의 방위태에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의 원내수석 대표는 법 개정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전시작전권 가져오는 것이 독립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이 목표였고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늦췄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조건을 달아서 다음 절에 연기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조건부 작전권 환수가 아니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자료 보여주시죠. 그 앞에 자료. 예.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국민들이 감당해야 폭풍에 가는 겁니다.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력자원 감소 때문에 현재 18개월 공고해야 될 것이 24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어서 외환시장과 전적이 불안해져서 엄청난 경제 타격을 줄 것이다. 인공위성 통신감청 온갖 군사 동향 전략 자산 운영에 대해서 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 부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져오는 후폭풍입니다. 이런 후폭풍을 다 예상하시고 다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한다고 하십니까? 동맹도 필요하고요. 이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자존심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면 이번에 그 전성절에 그 김정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자신감이다.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중국하고 사이에 사실상 합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객관적인 평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 현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었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비현실적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잠재적 핵능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특사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국이 예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신용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북한 편에 지금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장관님이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는 2019년 2월만 해도 북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북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려라 하는 지침 아래 이미 최소한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최소 50개 내지 실현 90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제일 질문했습니다. 목표를 포기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스톱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도 지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그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빛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쫓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벽에 부딪혀 있다면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기 노력들을 지금부터 가시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빨리 개정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년 전에는 비핵화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뜯어내겠다고 한 약속을 받았으면 국면은 천지 차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뒤에 북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북러 동맹이 만들어졌고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에 선 것은 핵 보유 3국이 핵 대국 두 나라와 핵 보유국이 그 자리에 선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에 기회를 놓친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한탄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 원자력 우라늄 원료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번에 한미 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통일부 장관님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